안녕하세요. 저는 범도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6회를 올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파워포인트로 누구나 쉽게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본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 강의할 주요 내용이 이 그림 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뇌이고요. 여기에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연결된 그림입니다. 이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대동맥과 대정맥에 연결된 오장육부의 에너지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 상태입니다. 이 호흡은 나이별에 따라서 산소에 들어오는 호흡의 양에 점차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복식호흡을 하고 어린이 되면 충식호흡을 하는 그림을 이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뇌파는 어렸을 때 델타파 그림입니다. 오장육부의 부조화로 이 에너지가 뇌파가 약하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2살에서 3살 사이에 4살 사이에는 세타파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알파파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베타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고베타파가 나타나는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뇌파가 변화하는 그림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에너지체 변화는 혈액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혈액순환 상태를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마음과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점차 성장하면서 마음과 몸이 분리되는 이 현상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깨달음에 관한 그림입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이들의 뇌파와 어른들의 뇌파 상태를 비교합니다. 우리 현재는 어른들의 뇌파 상태만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파를 알지 않고는 우리 어른들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 그림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이란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에너지 유입에 따라 양전화 또는 음전화로 변하게 됩니다. 현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뇌파의 변화, 호흡의 변화, 몸의 에너지체 변화 등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주의력 결핍 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를 말합니다. 또한 과잉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는 ADHD 진로아동 700명을 분석한 결과 발표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평균 8.5세의 주의력 결핍 장애를 진단받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보통 어렸을 때 잘 느끼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를 계기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알게 되면서 놀라게 됩니다. 보통 초등학교 학생 10명 중 1명이 주의력 결핍 장애로 나타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력 결핍 장애 원인과 대책을 알게 되면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그리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가끔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초등학교 때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는 청소년까지 지속되고 50%는 어른들, 성인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주의력 결핍 장애 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전두엽의 뇌기능의 저하, 도파민의 과소 및 과다, 유전적인 원인 등으로 주의력 결핍 장애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중추신경계를 치료합니다. 누로 피드백을 도입으로 뇌파 조절 운동을 하는데 운동으로 뇌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원인은 몸치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아동다동증 또는 소아다동증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으로는 감기울체, 심장에 화의 기운이 많아서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심신불교, 심장의 화와 신장의 수의 기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기 부족, 비위와 위장의 기가 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의 에너지 부조화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전두엽의 뇌기능 저하인데 뇌를 치료하지 않고 중추신경계 및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몸을 치료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력 결핍 장애 원인을 보는 관점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다릅니다. 치료 방법은 몸을 치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전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의 공통점, 몸에 치료하는 공통점은 이재마의 사상의학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의학이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태양에는 배가 크고 간이 작고 태음에는 간이 크고 배가 작습니다. 소양에는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고 소음에는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오장이 서로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집안 내력의 유전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 육부의 부조화로 인해 몸의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 불균형에서 결국 뇌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연구한 자료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원인은 앞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에 보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타파가 뇌파가 나타나야 하는데
세타파의 뇌파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과도한 베타파가 공급된 것을 말합니다. 세타파 뇌파는 보통 3살에서 5살에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이인데 8살에도 이 뇌파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타파 뇌파는 특징은 양면성이 있는 뇌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성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보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재와 같은 총명함의 뇌파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주의가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깨달음과 같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고 순수합니다. 이런 양면성에 있는 뇌파입니다. 반면에 베타파 뇌파의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원성으로 사물을 옳고 그름을 또한 선악에 대한 구분하는 분별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는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 베타파가 나타나는데 이때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4학년 때 고 베타파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사춘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갈수록 뇌에 센 뇌파가 공급되는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그 원인은 몸의 자율신경계인 에너지 부조화, 오장육부의 에너지 부조화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첫 번째로 호흡의 변화 원인을 발생하는 그림입니다. 자율신경계에 연결된 대동맥과 대정맥에 연결된 오장육부의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 원인입니다. 나이별 호흡에 따라서 폐에 산소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뇌파의 변화 원인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계속 이 나이대의 호흡과 뇌파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왼쪽 그림은 아래 자율신경계 에너지 부조화로 점차 새 뇌파가 올라가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몸의 에너지 변화 원인을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점차 혈액순환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결핍 장애는 왼쪽 그림 두 번째와 세 번째 세타파가 공급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보통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은 이 뇌파, 베타파, 저 베타파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뇌파가 공급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 그리고 이 그림이 공급되는 현상입니다. 이 뇌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이 그림이 뇌파가 공급됨으로써 아이가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는 뇌파는 0으로 태어납니다. 원자의 중성의 상태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 뇌파의 변화, 몸의 에너지의 변화가 원인이 됩니다.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뇌파로서 의식의 변화 과정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철학, 심리학, 종교 등 뇌파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몸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요약하면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가 일어나고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과 변화 과정이 나타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뇌파 상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 도표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뇌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뇌파만 배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뇌파만. 그런데 델타파는 어른들의 경우는 숙명 상태나 무의식 상태에 나타납니다. 또는 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뇌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12개월 이전에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도 델타파가 나타납니다. 1살에서 4살, 5살까지, 4살까지 세타파가 아이들은 깨어있으면서 활동하는데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일반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이처럼 뇌파를 알지 않고는 전혀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살에서 7살의 아이들의 유아기 때는 알파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뇌파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수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호흡 상태에서도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같은 상태로 아이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주의력결핍 장애는 뇌가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할 때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주의력결핍 장애는 천재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주의력이 부족하여 양면성 있는 뇌파입니다. 이는 몸의 불균형은 유전의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많고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에 따라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키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몰입하면 주의력이 산만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하면 당장 아이들이 집중력이 산만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명상과 운동을 꾸준히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 조절 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의원에 가셔서 그 진맥을 한번 받아보면 어린 아이의 몸에 어디가 기가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몸의 에너지 불균형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더욱 산만하고 생각이 많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한두 개 가지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명상과 운동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명상과 복식호흡 운동의 효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신경계를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계를 조화롭게 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활성화로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에너지의 밸런스가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의가 산만한 것이 개선됩니다.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즉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와 뇌파로 의식과의 관계는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상태인데 갈수록 변화된 상태를 설명하는 그림을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이는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명상과 복식,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폐에 산소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고베타파에 올라가는 뇌파가 저베타파로 알파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파가 뇌에 공급되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명상을 하면은 에너지 공급을 이 그림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의 변화가 이 나이대에 들어오는 산소 공급이 점차 적어지면서 계속 눈 뜨는 순간부터 에너지 부조가 생기면서 우리는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고베타파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명상, 복식, 호흡 등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뇌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 밸런스 유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화가 날 때, 생각이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내 몸의 에너지 부조화가 커져서 생긴 문제이니 그리고 잠시 일을 멈추고 몸을 쉬어줘야 됩니다. 너무 스트레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력회피 장애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마다 웃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복식 호흡을 5분만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복식 호흡은 산소 호흡을 산소의 공급량을 늘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뇌가 쉬고 싶을 때는 당신의 뇌가 아플 때는 몸이 쉬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춘기의 원인과 중2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